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3인방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민을 모욕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맹탕 징계, 꼼수 징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5.18 망언 3인방의 발언,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대책들 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수나 우파와는 전 무관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 이 국민들을 학살했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무슨 보수의 가치나 우파의 정신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두환 정권을 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지금 행동으로 이게 역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국민적 상식에서 난감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꼼수 징계라는 말씀 쓰셨습니다만 사실은 징계는 내려지지 않고 있죠. 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사실은 징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것이 지금 국민 여론에 반영됐고 이 지지율에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종명 의원 부분부터 살펴보죠. 제명이 결정됐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요. 설사 그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대목은 이제 꼼수 징계라는 말이 적합한 대목인데요. 자, 소속 출당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지만 자진 탈당을 하면은 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제명당하고 출당당하면 무소속 의원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연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 부분 이 좀 비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당으로 이제 복당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큰 징계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제명이 확정되는데 과연 또 이 의원들끼리의 관계라든가 내부의 동정론 때문에 실제로 제명까지 이루어질지 의총에서 이것이 이제 가결될지도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부망천 발언,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으로 넘어간다. 이런 그 망발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정태욱 의원. 지난달 20일 슬그머니 복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수순입니다. 일종의 다 그렇죠. 당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과거에 이 새누리당 시절에도 이 친박계 의원, 무리가 있었던 의원들을 출당시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역구 유지하고 또 총선에서 이겨서 다시 복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무소속 활동을 하다가 복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5당 체제가 돼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외에도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 절반이 나가고 바른정당과 합쳐졌었던 경우인데요.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무소속 의원들 다 얼마든지 당적 없이 함께 친분이 있는 또는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연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찬반 투표를 국회에서 흔히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어느 쪽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다 예측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됐을 때에도 비례대표 의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이 있었는데 이들을 차라리 강제 출당을 시켜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민주평화당 쪽에서. 그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 징계가 유예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예가 됐을 뿐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자신들의 발언에 좀 탄력을 받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유예된 이유는 당헌당규상 지금 현재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입후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징계를 유보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분들이 물의를 빚은 것은 지난 8일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은 대국민 공청회, 5.18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제 물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입후보한 것은 12일입니다. 그럼 먼저 망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보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한 나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지도부가 국민 여론 눈치 보기를 한 거죠. 처음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얘기를 했다가
김병준 위원장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두 차례나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 우리 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사과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이 비대위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네. 왜 이 나흘의 시간은 그냥 방기하고 나서 그리고 이 후보를 더 뒤늦게 했는데도 이 후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 후보 자격이 있는지도 한 번 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당내에서는 김진태 의원은 당연당규상 나는 징계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이제 후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순례 의원 아까 만호하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고위원의 자신의 그 노선과 가치, 어떤 비전과 명분이 살려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최고위원 나온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그 두 의원의 행보와 지금 이제 발언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네. 각인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7일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가 교체된다면 네. 유야무야 징계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네. 뭐 이건 예단할 수 없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누가 당권을 장악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당에서의 이런 문제를 피하는 활동은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러한 대목은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들은 성숙했는데 정당의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셀프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주의 조치로 끝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뭐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짜여진 흐름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의미 없이 명분적으로는 뭔가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결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 내에서의 셀프 징계를 요청했는데 주의로 끝났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 과정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큰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예, 어제 윤리위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오히려 뭐 더 네.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네. 규탄하는 집회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새 의원의 이 당의 입장과는 다른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이 감싸고 도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바로 뭐 이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낙차로 지금 조금씩 이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회복해서 민주당과 한 자릿수 내로 격차를 좁혔다가 지금 다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5.18 망언 사태가 우리 당의 지지율에 지금 부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민심보다는 당심에 우선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 문제부터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자라는 것도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항상 민심의 이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깎아먹은 지지율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겠고요.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